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아이를 기르는 30대의 학부모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겨울이네요. 날씨가 추워지니 몇 년 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디 말할 곳 없어서 매번 속으로 사귀기만 했던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친구도 별로 없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기댈 곳이 영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친정이 있었더라도 속상하실까 말은 못했을 것 같지만 답답한 마음에 어딘가에 꼭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막 20살, 대학에 입학하며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외동딸 하나 대학까지 무사히 보내시느라 그동안 두 분 고생하셨다며 자축의 의미로 떠난 여행길에서 그만 얘기지 못하게 사고가 나셨어요. 가까이 지내던 친척도 없었던 탓에 부모님 돌아가시고는 저 혼자 모든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혼자 장례를 치르고 어른들 몫을 해내려니 그 정신에 학교를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학하자마자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뒤로 혼자가 되었고 처음엔 못 견디게 힘들더니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도 익숙해졌어요. 다음 학기에 다시 1학년으로 복학하면서 드디어 기대하던 학교 생활을 시작했지만 새 학기 때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새내기들과 학번도 다른 1학년 복학생으로 지내게 된 저는 다른 학생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1년은 학교에 적응하느라 그런 걸 신경 쓸 틈도 없이 바빴지만 다음 학년이 돼도 여전히 혼자였던 저는 참 재미없는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지할 곳도 없고 어울려 다닐 친구도 없던 제게 딱 한 사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네요. 3학년 복학생으로 과대표를 하던 그 선배는 학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저를 도와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1학년 때 과대표 언니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묘하게 그늘진 저를 대놓고 싫어해서 제 학교 생활을 더 힘들게 만들었었죠. 그 언니가 졸업반이 되면서 새로 과대표가 된 3학년 그 선배는 항상 동떨어져 어울리지 못하는 저를 챙겨줬어요. 그 선배는 저랑은 참 다른 사람이었어요. 원래도 조용했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는 더욱 어두워진 저와 달리 그 선배는 워낙 성격 좋고 활달해서 항상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인기가 좋았으니 복학하자마자 과대표까지 맡았겠죠. 사람 좋아서 그런지 그 선배는 혼자 다니는 저를 가만두지 못했어요. 수업이 겹칠 때면 같이 밥 먹자고 챙겨주고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챙겨주더라고요. 덕분에 1학년 때는 가보지도 못했던 MT도 참가해보고 그 선배의 도움으로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네요. 그런 호의에 저도 모르게 그 선배를 짝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고마움인 줄 알았던 마음이 언젠가부터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저는 마음을 숨기려 무척 애를 썼습니다. 워낙 인기 많던 사람이라 제가 감히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이 저를 좋아할 리도 없었죠. 혹여 마음을 들키기라도 하면 이전처럼 또 외톨이가 될까 두려웠던 저는 제 마음을 깨달은 뒤로 선배를 피해 다녔습니다. 벌써 4학년 졸업을 앞둔 그 선배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조차 함께할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플 정도로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선배를 피해 다니자 그 선배는 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대뜸 저한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예림아, 너 요즘 나 왜 피해? 저번에도 나 있다고 모임 빠졌다며. 혹시 내가 너한테 뭐 실수했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래. 혹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줄래? 내가 꼭 사과할게. 아무리 봐도 참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비겁하게 피해 다니는데도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지 혹시 내게 상처 줬을까봐 잠도 못 잤다며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저도 더는 선배를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선배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착한 사람이니까 거절하더라도 계속 선후배로는 지낼 수 있겠다. 그런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마음은 일방통행이 아니었네요. 제 고백에 놀란 표정을 짓던 선배는 자기가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선수를 쳤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선후배 사이에서 특별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선배가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했다는 거였습니다. 혼자라는 게 남들한테 괜한 약점이 될까 쉽게 말하지 못하던 저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앞에서는 제 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는 우리가 선후배로 지낼 때부터 제 가정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혼자 지내는 제가 걱정된다며 부모님이 본인 먹으라고 보내주신 반찬들을 제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남의 호의를 뺏어 먹는 것 같아서 늘 거절했었는데 그 사람은 매번 혼자 먹기 너무 많다며 집밥을 그리워하는 저를 위해 반찬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사귀게 된 뒤로는 같이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많아졌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부터 항상 허기를 느끼던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도 만남을 지속해가던 저희는 당연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저한테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 의존적인 게 아닌가 걱정될 정도로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그 사람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더 일찍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너무 모자라서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 이제 나도 평생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결혼해줄래? 제가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제 대답은 무조건 예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던 결혼을 정말로 확답받고 나니 불현듯 두려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제 자격지심 때문인지 상견례나 결혼식장에 모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현실이 갑자기 고민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선배가 말씀드려서 선배 어머님도 제 사정을 알고 계시지만 사실 저를 이전부터 어머님이 저를 달가워지지 않는 듯 느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기 전에 어머님을 만나뵌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배가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죠. 이전에 인사드린 적이 없어서 제가 그 자리에 가도 되는지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걸 아실 텐데 모른 척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아버님 장례식에 찾아가게 되었고 그때 선배의 어머님을 처음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선배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심장마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젊은 나이신데 갑작스러운 부고에 당혹스러워 하시던 어머님이나 선배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겪어봤던 상처이기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었어요. 상주 자리에 있던 선배는 많이 힘든지 저를 보고도 웃어주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떠오르며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인사를 드리는 제게 어머니는 제 얼굴을 골똘히 들여다보시더니 자리로 데려가 육개장 한 그릇 주시며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손이라도 거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가씨가 우리 식구도 아닌데 뭐하러 그래요? 와줘서 고마워요. 국 식기 전에 먹고 조심히 들어가 봐요. 왠지 저를 꺼려하시는 듯한 말투에도 저는 애써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를 신경 쓸 경황이 없으셔서 그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배는 아버지 보내시고 외로워하시는 어머니를 걱정해 독립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들어가 어머님과 지내게 되었고 그 뒤로 어머니는 선배에게 많이 의지를 하시는 듯 보였어요. 저희가 만나고 있을 때면 초저녁부터 집으로 돌아오라고 연락이 오곤 했거든요. 아무래도 곁에 계시던 분을 잃었으니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니 어머니께 잘해드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위로가 되고 싶어 선배에게 선물을 들려보내며 어머님에 대한 안부를 물었지만 어머니는 그대로 돌려보내시더라고요. 선배는 부담스러우셔서 그럴 거라며 별뜻 아닐 거라 말했지만 그때 저는 어머님의 거리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확신하지 못하던 그 적대감을 저희가 결혼을 결정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선배가 결혼 얘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만나는 것에 대해 별 말씀 없으시던 어머님이 돌연 결혼 반대를 말씀하시자 선배는 많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 일로 두 분이 크게 싸우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설득해보려 했던 건지 상견례 날짜를 잡자는 제게 핑계를 대며 나를 미루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캐물었더니 역시 어머님의 반대가 있었네요. 결국 제가 어머님을 만나 뵙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제게 있을 테니 제가 어머님을 설득하고 싶었어요. 괜히 또 싸움이 될까봐 선배 없이 제가 혼자 어머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결심이었지만 결혼까지 결정했던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뭘까 고민했는데 어머님은 역시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탐탁치 않으신 듯 보였습니다. 내가 아가씨를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제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건가요? 우리 정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말은 아끼겠지만 나는 어른들이 반대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핍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그게 티가 날 수밖에 없어. 아가씨를 처음 봤을 때 느꼈어요. 그 또래 같지가 않고 사람이 너무 그늘지고 어두운 게 아무래도 우리 정우한테 어울릴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저희 서로 많이 좋아해요. 선배 덕분에 저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옆에서 잘할게요, 어머니. 아가씨는 우리 정우 덕을 봤다는데 우리 정우는 아가씨 덕을 봤나요? 그렇지 않아도 잔뜩 주눅 들어있던 저는 어머니의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죄인처럼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얘기를 듣고 나니 상처가 되긴 하더라고요. 선배 부모님이 선배를 어렵게 가지셨다니 하나뿐인 아들 아끼시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 품에서 사랑받고 자란 귀한 외동딸인데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의 부재가 그런 잘못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고 대놓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뭐라고 대답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도 제가 어머니 마음을 돌리려 선물도 보내고 진심을 담은 편지까지 전해봤지만 어머니는 번번이 돌려보내셨고 전혀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포기 직전이었어요. 그래도 아드님 앞에서 차마 제가 고아라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안 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다는 제 말에 어머님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게 된 선배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결국 선배가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무슨 수로 어머니 마음을 돌리려나 궁금했는데 저도 설마 선배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선배는 어머니에게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의절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지고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100번 설명을 했는데 들을 생각도 안 하셔. 그렇다고 집을 나오면 어떡해. 이러면 어머니도 화만 더 나시겠지.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 응? 됐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거면 나도 안 굽혀. 저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염려되어 선배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선배는 큰 결심을 했는지 몇 주 동안이나 불편한 호텔 생활을 했습니다. 선배 고집이 어머니를 닮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건지 선배가 집을 나와 지낸 지 딱 한 달 만에 어머니는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마지못해 받아낸 듯한 느낌에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과 헤어질 자신도 없었던 저는 그렇게 어렵게 어머니 허락을 받아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어머니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를 바라셨어요. 제가 대답을 드리기도 전에 선배가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없던 일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는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 들러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계시게 된 어머니가 거의 매일같이 보고 싶다며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거든요. 역시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신 모양이었어요. 초반에는 너무 자주 부르시는 덕분에 남편과 어머니가 싸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돌아가신 게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러시냐며 자꾸 결혼한 자식을 찾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죽하면 그러실까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저라도 자주 연락드리려고 노력했죠. 제가 전화를 드려도 아들 같지는 않으니 별로 좋은 내색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결혼 허락하신 후에는
저를 멀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이제 가족이니 저도 어머니와 많이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결혼 후 생각보다 일찍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제 임신 소식에 어머니가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는 부쩍 저를 챙겨주셨어요. 물론 저보다는 뱃속의 아이 걱정이셨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제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이한테 좋은 거라며 한약이며 음식이며 이것저것 참 많이도 챙겨주셨습니다. 혼자 드시고 계속 무기력하시던 어머니가 제가 임신한 후에는 그런 소일거리들을 하시며 다시 활기를 찾으시는 듯 보였어요. 어머니가 남편을 어렵게 가지셔서 그런지 어머니는 임신 기간 동안 손녀 걱정을 참 많이 하셨어요. 임신하고서도 계속 회사를 다니려던 저를 엄청 말리셨거든요. 어차피 사무실에만 있으니 만삭 때까지도 괜찮다고 설명을 드려도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일을 계속하고 싶은 욕심에 저도 고집을 부렸는데 어머니 걱정이 맞았는지 제가 임신 중반에 하혈을 하게 되며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장 아이가 중요했기에 퇴사 결정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이라 아이 낳고 나중에라도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일을 그만두고 저는 출산 준비에만 전념했고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곁에 도와주실 친정 어머니가 안 계시니 육아는 오롯이 제 일이었어요. 아이 낳고 어머니가 손녀를 보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시 합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나도 나지만 너도 혼자서 손 벌릴 것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친정엄마도 없는데 혼자 힘들 것 아니야. 그래도 나라도 있으면서 살림이나 육아도 도와주면서 너희도 편하지 않겠니? 자꾸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네가 정우 좀 설득해봐라. 응? 어머니는 같이 살면서 저를 도와주시겠다며 저더러 남편을 설득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한 뒤로는 저를 신경 써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이 정도면 모시고 같이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나 제게 어른은 시어머니 한 분이신데 나이 들어가는 어머니 계속 혼자 계시게 하는 것도 자식도리가 아니다 싶었고 아이한테도 하나뿐인 할머니가 가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이 낳으니까 부모 정이 그립다며 어머니가 곁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남편을 설득했고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여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손녀는 참 예뻐하셨어요. 원래 어머니가 남편 낳고 딸을 하나 더 가지고 싶어 하셨는데 임신이 어려워 포기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친탁을 했는지 아이 얼굴이 시어머니 붕어빵이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도 매일 걱정하시며 아이를 기다리셨는데 낳아서 어머니 속 닮은 손녀딸을 보시고 사랑에 빠지신 모양이었어요. 힘드실 텐데도 땅에 내려놓을 새 없이 어와둥둥 예뻐하셨죠. 다행히 합가를 하고 처음 한동안은 어머니와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려 둘 다 아이 걱정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별 말씀이 없으셨고 그 뒤로도 아이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저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으셨어요. 그동안 저도 몸조리하고 살림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어머니와 특별하게 문제 생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점점 부딪힐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아이가 크면서 한숨 돌리게 되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신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요즘 사람들 살림하는 방식부터 차이가 나다 보니 저를 보시며 일일이 지적할 것 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도 10년이나 혼자 살면서 살림을 아주 못하지는 않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같이 살면서 많이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대놓고 말은 안 하셨지만 어머니가 여전히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걸 알게 되었네요. 하루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볼일 보러 가겠다고 아침부터 나서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갔다가 미처 챙기지 못한 짐을 챙기러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식탁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신지 제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짐을 찾아서 다시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못 들은 척 하려다가도 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귀를 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현관에 서서 어머니 하시는 얘기를 듣게 되었네요.
아들이랑 손녀 생각해서 참고 사는 거지. 걔랑 둘이 있으면 불편해 죽겠어. 아유, 몰라. 글쎄, 친정이 없어서 그런가? 살림하는 거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지 뭐. 요즘 애들도 애들 나름이지. 아니, 그래도 10년이나 혼자 살았다는데 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어. 혼자 깔끔은 얼마나 떠는지. 식탁 닦는 거, 싱크대 닦는 거, 행주도 다 따로 써야 된단다. 지가 뭘 한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든다니까. 말하라고? 아유, 말 꺼내면 뭐래. 뭔 말을 해도 지 친정이 없어서 무시한다 생각하겠지. 아휴. 아니, 근데 없는 걸 없다 그러지 뭐라 그러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데 그때 끝까지 반대했어야 하나 싶어. 그래도 저는 이제는 며느리처럼 대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여태까지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가서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이에 어머니가 현관에 서 있던 저를 보셨습니다. 어머, 너 거기서 뭐하니? 아, 챙길 게 있어서요. 아니,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너 거기서 내 얘기 다 듣고 있었니? 제 얘기하시는 게 들려서 저도 모르게 들었네요. 아니, 세상에. 그렇다고 그걸 다 들었어? 어머, 내가 며느리 불편해서 집에서 뭘 하지를 못하겠네.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대화를 들었다는 게 몹시도 화가 나시는지 사과는커녕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당황스러워서 화도 못 내고 그냥 집을 나왔습니다. 볼일을 보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나를 싫어하는 어머니가 집에 계실 걸 생각하니 가서 무슨 기분으로 어머니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속상하고 화도 나는데 제가 소심한 성격이라 그런지 원래도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라 같이 사는 어머니에게 따져 물을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도 애를 데리고 오래 있을 수는 없으니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어머니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저를 대하셨지만 왜인지 그 이후로 저를 냉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것도 남편이 있을 때는 아니고 꼭 어머니랑 저랑 둘이 있을 때만 말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어머니 속을 알게 되었으니 그 뒤로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겠다 싶으셨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만 하면 어머니는 저를 참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심하다고는 느끼지 못했어요. 원래도 어머니가 저를 살갑게 대하지 않으셨고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이전과 다름없이 저를 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어머니의 미움도 같이 커졌는지 어느 날부터 눈에 띄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아이가 5살이 되며 저희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에 엄마가 있는데 뭐하러 애를 밖에 맡기냐며 어머니는 반대를 하셨지만 외동으로 클 아이에게 사회성을 위해 무엇보다 유치원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말에 결국 어머니도 허락을 하셨죠.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서 저도 다시 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직을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우리 부부가 모두 외동으로 자라서인지 아이를 외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결국 재택근무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다행인지 어렵지 않게 일을 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색한 집이라 따로 쓸 방이 없어서 저는 안방 한켠에 컴퓨터를 놓고 작업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직 어린아이 때문에 틈틈이 일하느라 벌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 혼자 벌 때보다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이쪽 일이야 제가 하는 만큼 벌 수 있으니 아이가 커가면서 벌이는 더 좋아질 수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께도 집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집에 있는 저를 못마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아무리 내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애 유치원 보내고 대체 뭘 하는 거냐? 애가 없으면 살림이나 더 거둘 줄 알았더니 오전에 청소기 한번 쓱 돌리고 들어가면 그만이니? 어머니, 저 이제 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부엌에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셔서 집안 살림이 부엌 일밖에 없냐? 화장실 청소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네가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방에만 틀어박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10번은 더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도 제 일에는 관심 없으신 분이라 그런지 매번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제가 옛날 어머니 하시던 부업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집안일 안 하고 돈도 안 되는 헛짓거리 한다며 오히려 제가 방에서 일하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니 저도 뭘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집안일은 이전과 똑같이 했는데 어머니는 제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논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어머니 안 계실 때 방을 닦았는데도 청소 안 해서 며칠 동안 새까맣다고 억지를 부리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일을 해야 했으니 그저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어머니는 그 뒤로 저를 대놓고 괴롭히셨어요. 보통 아침 저녁은 식구들과 함께 먹었고 점심만 어머니와 먹거나 따로 챙겨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제 밥이라며 따로 제 점심밥을 빼놓으시더라고요. 그것도 뚜껑을 덮지도 않고 냉장고에 넣어서 말라 비틀어진 찬밥이었습니다. 아침에 남은 건데 버릴 수는 없으니 네가 먹어라. 나는 네가 안 좋아서 찬 건 못 먹겠네. 찬밥이라고 싫었던 건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찬밥을 먹었으면 좋겠는지 그 밥을 데우지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막 넣어둔 건데 뭐하러 또 데피니? 그냥 대충 먹어 좀. 넌 젊은 애가 참을성도 없나 보다. 아니 남편은 회사 보내놓고 애까지 유치원에 보내놨으면서 집에 있는 사람이 전기세라도 아낄 생각을 해야지. 에이. 며느리 미워서 찬밥 준다는 시어머니들 얘기를 들어봤지만 같이 살면서도 이러는 분이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끝까지 밥을 못 데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먹는 게 아까워서 못 먹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같이 사는 게 벌써 몇 년째인데 여태 내가 저렇게나 싫으신가 억울해서 저도 보란듯이 반찬 잔뜩 꺼내서 찬밥에 그냥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찬밥 먹고 있는 저더러 독하다고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집에 있는 며느리 미워서 찬밥 주시는 어머니는 그 뒤로도 제 입에 들어가는 것, 제가 쓰는 것, 입는 것은 모두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제가 못 보던 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아들 돈으로 사치한다고 난리가 나셨어요. 남편과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꾹 참으시더니 둘이 있을 때면 꼭 그렇게 티를 내시더라고요. 집에서 일하는 저를 괴롭히시려고 여름에는 에어컨 못 틀게 하시고 겨울에는 제가 일하는 안방 보일러만 꺼버리셨습니다. 원래도 아끼면서 살던 버릇에 견디기 힘든 건 아니었지만 내가 미워 괜히 그러시는 게 참 속상했습니다. 그러다 참다 못해서 저도 보란듯이 나가서 보일러 다시 켜고 에어컨 다시 켰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누가 이기나 보자고 하시는 듯 곧바로 꺼버리셨습니다. 너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니? 혼자 쓰는 방에서 뭐하러 보일러를 돌려? 그냥 양말 신고 좀 껴입어. 나중에 지 남편 오기 전에 방이나 데펴놓지. 대체 왜 자꾸 트는 거야? 어이가 없는 어머니 말씀에 저는 할 말도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제가 먹던 말던 찬밥을 자꾸 만드셨습니다. 제가 욱해서 버리거나 안 먹고 그냥 두면 돈이 썩어난다고 악담을 해대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몇 번 억지로 먹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니 결국 아이 눈에도 티가 났던 모양입니다. 언젠가부터 아이가 할머니를 멀리하더니 한 번은 유치원에서 가족들 선물이라고 챙겨온 걸 지 할머니 것만 쏙 빼고 오더라고요. 예진아, 할머니 거는 어딨어? 이거 할머니 거야? 아니야, 그건 경비 아저씨 거야. 할머니 건 없어. 경비 아저씨 건 있는데 같이 사는 할머니 건 없다며 손에서 싹 뺏어가는 아이의 행동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예진아, 너 할머니한테 왜 그래? 경비 아저씨 것도 있는데 할머니 건 왜 없어? 나 이제 할머니 싫으니까. 그래서 할머니 건 없어. 할머니가 엄마 미워하니까 나도 할머니 미워. 예진아, 할머니가 언제 엄마 미워했어? 아니야. 할머니 우리 없을 때 맨날 엄마 괴롭히잖아.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아니 할머니가 엄마를 언제 괴롭혔다고 그래? 예진이가 뭐 오해하나 보다. 할머니가 엄마 찬밥만 주잖아. 저번에 며느리는 찬밥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찬밥 먹어야 돼? 그럼 나도 이제 찬밥만 먹을래. 갑작스럽게 터진 아이의 말에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눈에도 어머니 괴롭힘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도 아이가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연 실색하셔서 계속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그럼 할머니 싫어.
저는 다른 것보다 아이가 그런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못되게 구셨어도 참았던 건 아이 때문이었는데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어머니가 너무 못되게 구실 때마다 남편한테 말해볼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못하시는 걸 보면 또 남편에게 옛날처럼 의절하겠다고 나설까봐 무서우신 것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알아서 저도 차마 말을 못 전했네요. 남편 성격이 어머니 그러신 거 알면 두 분 싸우고 집안 뒤집어질 게 뻔한데 애 앞에서 어른들 다투는 꼴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 하나뿐인 할머니를 뺏게 되는 건데 아이를 위해서 제가 참아야겠다 싶었거든요. 결국 아이 때문에 마음을 다시 먹은 저는 더는 어머니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 말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아이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쓰시더니 식구들 없을 때 또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애 앞에서 조심 좀 하지. 네가 뭐라 그랬길래 애같이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조심은 어머니가 하셨어야죠. 그러게 저한테 얼마나 못되게 하셨으면 애까지 그런 소리를 해요? 어머니는 이제 애가 그런 말을 했는데도 별로 깨닫는 게 없으세요? 여태 제가 남편이랑 아이 생각해서 어머니한테 참아드린 거예요. 근데 어제 일 보니까 제가 참아서 애한테도 좋을 게 없겠더라고요. 할머니가 엄마 괴롭히는 집안이 정상이에요? 어머니도 앞으로 애 위해서라도 저한테 못되게 구시지 마세요. 뭐? 아니 내가 뭘 못되게 굴었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런 며느리 찬밥 먹이고 보일러 꺼버리는 게 그게 못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 집에서 일해요. 예전 회사 다닐 때만큼은 못 벌지만 어머니 앞에 면 세울 정도는 벌거든요. 아이 크면 일 더해서 월급만큼 벌어올 수 있고요. 집에서 일하는데 제가 집이 이렇게 불편해서 되겠어요? 여태 어머니가 저한테 관심 없는 거 알고 있었고 억지 부리시는 거 그냥 참았는데 이제는 안 참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지내고 싶으시면 적당히 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할 말을 해봤네요. 그동안 뭐가 그렇게 못나서 죄인처럼 살았는지 저도 할 말 하고 나니까 개운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앞에서 대들었더니 어머니가 놀라셨는지 아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여태 내가 참아서 어머니가 더 그러셨구나 후회까지 들더라고요. 관계를 이렇게 만든 게 내 탓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 뒤로도 저는 어머니가 이유 없이 못되게 구실 때면 참지 않고 똑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또 제 친정 일을 말을 하시길래 저도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고아로 큰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배울 거 다 배웠어요. 다 커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왜 고아예요? 그럼 남편도 어머니 돌아가시면 고아니까 저랑 같은 취급 당해도 되나요? 어머니도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고아예요? 그리고 설령 고아로 컸어도 그게 그 사람 잘못도 아닌데 왜 그걸로 사람을 미워하세요? 앞으로 제 친정 얘기로 기죽이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부모라고 할 사람은 어머니뿐이라서 어머니가 미워도 참고 견뎠었는데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셔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길길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더니 제가 화를 낸다며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늙은 시애미한테 몹쓸 짓 한다고 난리치시길래 또 한동안 능전이겠구나 했는데 며칠 후 어머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사과까지 하시더라고요. 내가 며칠간 생각을 많이 해봤다.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처음부터 너를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남편 잃고 하나 있는 자식마저 며느리한테 뺏겼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겠다. 나도 정우 아버지 죽고 나서는 정신이 나갔나 보다. 내가 원래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그러진 않는데 이상하게 너한테는 자꾸 그렇게 못되겠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미웠어도 찬밥 먹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거 먹는 널 보니까 더 오기가 생겨서 그랬다. 미안하다.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마주보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희 연애할 때부터 저를 싫어하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자취하면서 챙겨주시는 반찬을 저와 나눠 먹는 걸 아시고 기분이 많이 상하셨다네요. 결혼하기도 전에 여자 먼저 챙긴다고 섭섭하셨다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서 어머니 힘들 때 저 만난다고 나가는 아들을 보고서
결국 아들을 뺏겼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내 품의 자식이라고 결혼하면 보내야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못했어. 이제 내 편이라고는 아들 하나인데 며느리한테 손녀고 아들이고 다 뺏겼다고 생각했나 보다. 나도 내가 왜 그런가 계속 생각했다. 네가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잘하려고 했다는 말 들으니까 알겠더구나. 내가 나도 모르게 너를 적으로 대했어. 친정 없이 시집온 며느리 내 새끼로 품었어야 하는데 내시고 훔쳐간 나무로 봤나 보다. 그날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사과를 받아봤네요.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뉘우치신다고 말씀하시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는 김에 저도 어머니 앞에서 떼를 썼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랑 잘 지내보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미워하시고 저도 엄청 불쌍해요. 20살에 부모님 보내고 제가 뭐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어머니는 제가 남편이랑 어머니 사이 멀어뜨려 놨다고 그러셨는데 오히려 제가 남편한테 어머니 챙기라고 그랬거든요. 합가할 때도 제가 설득한 거잖아요. 너무하셨어요 진짜. 제가 어머니 앞에서 떼쓰듯 울분을 토했더니 어머니가 놀라시면서 이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절대 가까워지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서로 진심을 털어놓고 나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 뒤로 정말 달라지셨어요. 어머니가 조금씩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저 좋아하는 반찬은 해주신 적 없었는데 이제는 요리하실 때마다 뭐 좋아하냐 물어보고 반찬도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해주시고 제가 일하고 있으면 간식도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몸살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는데 남편이 아이 데리고 집에 간 뒤에 혼자 오셔서는 제가 자는 줄 아셨는지 옆에서 몰래 울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우세요? 저 안 죽어요. 왜 그러세요? 아유 울기는 무슨. 너 아파서 누워있으면 나 혼자 집안일 할 거 무서워서 그런다. 뭔 대단한 일을 한다고 몸살이나 나서 병원 침대까지죠. 어머니 또 아픈 사람 앞에서는 아프지 말라고 위로하셔야죠. 우리 어머니 옛날 분이셔서 여전히 표현은 잘 못하시지만 그래도 이젠 행동으로 애정을 보여주시네요. 그래도 이제는 저도 어머니 속을 좀 알 것 같아서 그런 말도 다 애정으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몰래 눈물 훔치시며 제 머리칼 넘겨주시는 것만 봐도 알죠. 이 정도면 저도 어머니랑 가까워진 거 맞겠죠? 앞으로 같이 할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건강하게 계셔서 하루라도 더 계셨으면 좋겠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